안녕하세요. 웨일 스페이스 웨일 클래스 편 강의를 맡은 군산초등학교 교사 김성훈입니다. 웨일 클래스는 웨일 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수업 도구 중 하나인데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발급받은 계정으로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웨일 클래스 챕터형 수업 게시판을 이용하여 단원별, 차시별 수업을 구성하고 학생들과 공유하여 수업에 활용한 수업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일 스페이스나 웨일 클래스를 활용할 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발급받은 계정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웨일북에서는 사용자 추가를 누르시고 학교, 기관을 선택하신 후에 선생님께서 발급받은 계정을 입력합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발급받은 계정을 입력하시면 곧바로 웨일 스페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고 웨일 클래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래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챕터형 수업 게시판을 이용하여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 과목별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과목별로 수업을 구성하면 학생들도 수업에 접근하기 쉽고 선생님들도 수업을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단원이 많은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1학기, 2학기를 구분하여 챕터형 수업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수학 4학년 1학기를 들어가 보면 6단원 규칙 찾기와 5단원 자료와 막대 그래프, 단원을 구분하여 수업을 구성해뒀고 그 단원 안에 수업과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원이 나눠져 있고 수업이 차시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학생들도 학습하기 편하고 이전에 자기가 학습하다가 놓친 내용이 있을 때 다시 돌아가서 학습하기도 편리합니다. 수학 4학년 2학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차시별로 구성된 수업을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요. 1차시 진단평가부터 10차시 모든 점수 계산하기까지 차시별로 수업이 쭉 구성이 되어 있고 학생들은 내가 어떤 차시를 공부하고 있는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지금 어느 단계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이 수업 구성을 통해서 쉽게 파악하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의 내용을 추가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4학년 2학기 수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촌락과 도시의 특징을 보면 5, 6차시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수업 옆에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촌락과 도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수업 옆에 촌락과 도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업과 과제를 함께 배치하면 학생들은 과제를 할 때 어떤 자료를 참고해야 할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 수업을 통해서 과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수업을 구성하는 방식과 과제를 구성하는 방식은 추후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4학년 1학기 수업으로 가보겠습니다. 7단원 국어 수업이 끝나고 8단원 이론 제안 어때요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이때 끝난 수업은 비공개를 해주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막대기 3개를 이용해서 8단원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끝난 수업은 밑으로 내려가고 비공개 처리가 되면서 학생들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단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클래스 화면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원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챕터형 수업 게시판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수업 게시판을 이용하면 됩니다. 미술교과를 살펴보면 챕터를 이용하지 않고 수업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챕터형 수업 게시판이나 일반 수업 게시판을 이용하는 수업 구성 방식은 선생님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맞는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웨일 스페이스 중 챕터형 게시판을 이용하여 수업을 구성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수업을 구성해서 학생들과 공유하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학생별 맞춤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웨일 클래스를 활용해서 디지털 기반 수업을 쉽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웨일스페이스 웨일 클래스 편 강의를 맡은 군산초등학교 교사 김성훈입니다. 웨일 클래스 챕터형 수업 게시판을 활용하여 단원별, 차시별 수업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메뉴 관리로 들어갑니다. 메뉴 관리에서 메뉴 추가를 눌러주면 챕터형 수업 게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챕터형 수업 게시판은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과목 수만큼이나 또는 수업하시는 학급 수만큼 만들어 두시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챕터형 수업 게시판을 만드시면 클래스 왼쪽 메뉴에 방금 만든 챕터가 보입니다. 들어가 보면 챕터 1부터 챕터 5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단원별로 만듭니다. 여기서는 보기 편하게 1단원으로 챕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챕터들은 선생님들께서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챕터를 추가하고 싶으실 때는 위에 있는 챕터 추가를 눌러서 2단원 챕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단원별로 챕터를 구성하신 후에는 수업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추가를 눌러서 1차 시 수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제 학습 문제나 목표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1차 시, 2차 시로만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원과 차시로 수업을 구성해서 학생들에게 공유하면 학생들의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교사도 수업을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챕터형 게시판을 이용하여 단원과 차시를 구성한 후에는 차시에 맞는 과제를 추가합니다. 1차시 과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학생들은 1차시를 공부하면서 어떠한 과제를 해야 하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웨일 클래스에는 챕터형 수업 게시판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업 게시판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웨일 클래스 왼쪽 메뉴 관리에 들어가 보면 가장 하단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메뉴 추가 버튼을 눌러보면 제가 설명한 챕터형 수업 게시판 외에 수업 게시판, 자유 게시판, 공지 게시판 등 다양한 정보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웨일 클래스 메뉴 유형 소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뉴 추가에서 공지 게시판을 만들었다고 해 보시면 클래스 화면으로 돌아가 보시면 공지사항 게시판이 웨일 클래스 왼쪽에 뜹니다. 저는 공지사항에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이나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계정 정보 같은 것을 공지사항에 올려놔서 학생들이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웨일 스페이스 중 웨일 클래스에서 챕터형 수업 게시판을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챕터형 수업 게시판을 이용하여 단원별, 차시별 수업 정보를 학생들에게 공유하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학생별 맞춤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웨일 클래스를 활용하여 디지털 기반 수업을 더 쉽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웨일 스페이스 웨일 클래스 편 강의를 맡은 군산초등학교 교사 김성은입니다. 웨일 클래스에서 수학 4학년 2학기 수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3차시 수업을 보면 스마트 에디터를 활용하여 이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사진, 오디오, 인용구, 수식 등 다양한 자료를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사진을 넣거나 글씨의 굵기나 글씨의 색깔도 선생님들이 편하신 대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스마트 에디터와 동일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방식은 선생님들마다 정말 다양한데요. 여기서는 저의 수업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성취 기준을 학생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오늘 공부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어떠한 성취 수준을 보여야 하는지를 학생들에게 안내합니다. 이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정보공시에 올린 진도표 평가표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문제와 활동으로 구성합니다. 학습 문제와 활동은 글자 크기를 크고 굵게 해서 학생들이 더 알아보기 쉽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파란색 글씨와 밑줄이 쳐져 있는 진분수의 덧셈 원리 알아보기를 클릭해보면 오늘 학습과 관련된 이학스터 영상으로 넘어가집니다. 스마트 에디터에 텍스트에 URL을 연결하는 기능으로 다양한 학습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기 쉽고 깔끔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를 캡처해서 사진 자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장면을 사진으로 제공하면 서책형 교과서 없이 웨일 클래스만으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세로로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에디터의 기능을 이용하여 가로로 배치하거나 콜라주 기능을 이용하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과제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글씨를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학생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스마트 에디터 외에도 다른 기능을 이용해서도 수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 영상을 붙이지 않고 바로 이학스터 영상으로 연결되도록 수업을 구성하거나 디지털 교과서를 볼 수 있도록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AI 학습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확인하도록 수업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웨일 스페이스 중 웨일 클래스의 스마트 에디터를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구성해서 학생들과 공유하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학생별 맞춤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웨일 클래스를 활용해서 디지털 기반 수업을 쉽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웨일 스페이스 웨일 클래스 편 강의를 맡은 군산초등학교 교사 김성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일 클래스에서 스마트 에디터를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일 클래스 화면에서 왼쪽 메뉴 중 수업을 만들고자 하는 챕터형 수업 게시판으로 들어갑니다. 만들고자 하는 단원 밑에 수업 추가 버튼을 눌러서 차시별로 수업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단원과 차시별로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장 후 이동을 누르면 수업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업 편집 화면에서 마우스를 텍스트 입력란에 넣으면 스마트 에디터가 나타납니다. 스마트 에디터는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메뉴에서 스마트 에디터를 한 번 더 누르면 여러 개의 스마트 에디터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하나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에디터에서는 사진, 오디오, 인형구, 수식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선생님들의 편의에 맞게 수업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수업 방식에 맞춰서 성취 기준과 교과서 사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인데요. 스마트 에디터에서 사진 추가를 누르신 후에 성취 기준 사진을 불러오면 이렇게 미리 보기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사진을 동시에 넣을 수도 있는데요. 사진을 누르고 선생님들이 넣고 싶으신 사진을 여러 장 선택하신 후 열기를 누르면 어떠한 방식으로 사진을 첨부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이때 콜라주 방식을 선택하면 사진이 세로로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가로로 배열되어서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교과서 장면을 사진으로 넣으면 서책형 교과서 없이 웨일 클래스만으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텍스트에 URL로 학습 자료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에서 활용하실 자료의 URL을 복사하시고요. 학생들에게 안내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텍스트를 선택하신 후에 스마트 에디터의 텍스트 기능 중 URL 입력 열기 버튼을 누르고 복사하신 URL을 입력합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신 글자가 파란색과 밑줄이 쳐지면서 학생들이 이 텍스트를 클릭하면 퀴즈 앤 보드로 바로 연결됩니다. 텍스트에 URL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스마트 에디터 편집란 안에 바로 링크를 입력하면 이렇게 해당 사이트가 미리 보기로 보여집니다. 텍스트 외에 다양한 기능으로 학생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용구나 수식 등 선생님들이 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에디터 외에 다른 기능을 이용해서도 자료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더보기를 이용해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URL을 입력할 수도 있고 수업에서 활용하실 교과서 PDF 파일을 바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URL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유튜브에서 수업에 사용하고 싶으신 영상의 링크를 복사하신 후에 웨일 클래스에서 더보기 URL로 유튜브 영상을 웨일 클래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에서는요, 매우 좋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재생 구간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 구간 등록을 누르면 영상에서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영상을 재생해 보면 영상이 처음부터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설정한 시간부터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단원 안에서 수업을 구성하다 보면 성취 기준이나 사용하는 수업 자료가 반복될 때가 많은데요. 이때는 템플릿 기능을 사용하면 쉽게 수업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해놨던 템플릿을 불러오면 성취 기준이나 학습 문제, 수업 자료 등 이전의 수업에서 사용했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작성하고 있는 글을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템플릿을 누르고 현재 글 추가를 누르면 지금 작성하고 있는 글이 템플릿으로 저장되어 다음 수업 구성 시에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활용해서 수업 전체를 가져왔다면 컨텐츠함을 이용해서는 수업 자료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전 수업에서 활용한 자료를 또다시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컨텐츠함에서 수업을 선택하고요. 여기서 사용했었던 수업 자료를 선택하신 후에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전 수업에서 활용한 자료를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클래스뿐 아니라 선생님이 교수자로 등록되어 있는 다른 클래스에서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동학년 선생님들이나 같은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웨일 스페이스 중 웨일 클래스의 스마트 에디터를 이용하여 수업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 에디터를 이용하여 수업을 구성하면 보기 쉽고 편하고 유용한 수업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웨일 클래스의 스마트 에디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기반의 수업을 조금 더 쉽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웨일 스페이스 웨일 클래스 편 강의를 진행하는 군산초등학교 교사 김성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이 클래스 과제를 이용해서 과정중심 평가를 하고 이 자료를 생활기록부 자료로 활용하는 수업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4학년 2학기 수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챕터형 수업 게시판을 이용하여 단원 안에 차시와 과제를 구성하는데요. 이때 과제 앞에 성취 기준을 붙여줍니다. 성취 기준을 붙여주는 것은 어떠한 성취 기준에 대한 과제인지를 알면 후에 이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만든 과제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평가하는 탭으로 연결이 됩니다. 과제를 보면 제출, 평가대기, 미제출이 있습니다. 제출은 현재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을 보여주고요. 평가대기는 과제를 제출했으나 아직 교사가 피드백을 주지 않은 학생의 과제를 보여줍니다. 미제출은 이 과제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학생을 보여주는데요. 단순히 제출과 미제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 대기가 있음으로써 교사가 평가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평가한 과제를 보면 점수가 3점인데요. 이것은 저희 학교가 평가 기준을 잘함, 보통, 노력요함 3단계 평가 기준을 쓰기 때문에 저는 3점으로 점수를 줬습니다.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보면 제출 일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모티콘을 이용해서 우수한 과제를 표시해 둡니다. 이모티콘과 날짜를 비교해서 우수한 과제는 나이스 생활기록부 관찰기록에 적어주고 후에 그 관찰기록을 바탕으로 교과 세특 내용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수업을 활용하는 방식은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에 맞게 과제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쭉 보면 Y라고 표시된 학생이 있습니다. 이 과제는 제가 학생의 과제를 보고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2점을 주고 다시 제출하기를 선택한 과제입니다. 교사가 다시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학생은 과제를 다시 제출하게 되고 다시 제출한 과제는 평가 대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제 화면에서 평가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평가 상태를 눌러보면 이 학생이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과제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과제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제출하면 교사가 피드백을 주고 그것을 수정해서 학생이 다시 제출하고 학생의 학습 과정이 그대로 누적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웨일 클래스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성적 탭을 들어가 보면 그동안 선생님이 만든 수업과 과제에 대한 점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수업 게시판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과학 4학년 2학기 게시판을 선택해보면 과학에서 만든 과제가 쭉 나오고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 과제의 점수를 살펴보면 과제 앞에 성취 기준을 붙여놨기 때문에 어떠한 성취 기준에 대한 점수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3점은 잘함, 2점은 보통, 1점은 노력요함을 의미합니다. 성적 탭 오른쪽에서 학생 검색란에 학생의 이름을 입력하면 과목과 학생이 동시에 검색되면서 과학 과목에서 학생 한 명의 점수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확인하면 나이스 교과 평가를 넣을 때 각각의 성취 기준에 대한 잘함, 보통, 노력요함을 넣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실제 학생의 과제, 평가 내용을 기반으로 학생의 성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웨일 스페이스 중 웨일 클래스의 과제 기능을 이용해서 과정중심 평가와 생활기록부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과제 기능을 잘 활용하면 디지털 기반의 과정중심 평가와 실제 학생들의 학습 활동, 학습 과정을 기반으로 한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웨일 클래스 과제 기능을 활용해서 디지털 기반의 수업과 평가를 쉽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웨일 스페이스 웨일 클래스 강의를 맡은 군산초등학교 교사 김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일 클래스의 과제 기능을 이용해서 과정중심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생활기록부의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두신 수업에서 하단에 과제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는 보통 과제의 제목에 성취 기준을 넣는데요. 여기에 성취 기준을 넣고 해당하는 차시를 넣어주면 차시와 과제를 연결하기가 편합니다. 성취 기준을 넣어두면 후에 생활기록부의 자료로 활용할 때 어떠한 성취 기준에 대한 자료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제 제목을 넣고 저장 후 이동을 누르면 과제 편집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과제 편집 화면은 앞에서 수업을 만들었던 스마트 에디터와 편집 방식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과제를 안내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입력하고 배점을 기록합니다. 기록해야 하는 내용 중에서 파란색 별이 붙어 있는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3점 배점을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학교가 자람, 보통, 노력요함 3단계 평가 기준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배점은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방식이나 학교 상황에 따라서 점수를 맞게 주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시작일 선택을 눌러보면 매우 자세하게 시간과 분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보통 종이를 체크하고 오늘 날짜부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학생들에게 줍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학생이 추가로 과제를 제출하고 싶다고 할 때는 과제에 들어와서 다시 제출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대표 과목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대표 과목을 기존에 만든 것이 있다면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없다면 새롭게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등록한 과제는 이후에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제를 다 만드셨으면 공개 버튼을 눌러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과제를 만들고 나서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면 평가를 진행합니다. 처음에 평가를 진행할 때는 제출, 평가대기, 미제출 3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출은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을 의미하고요. 평가대기는 아직 교사가 평가하지 않은 과제를 의미합니다. 미제출은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을 나타냅니다. 평가대기가 있기 때문에 교사가 어떠한 피드백을 주고 피드백을 주지 않은 과제가 무엇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과제를 평가할 때는 옆에 있는 평가 버튼을 눌러서 학생의 과제를 파악한 다음에 점수를 입력합니다. 점수를 선생님이 직접 숫자로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만점을 줄 경우에는 만점 입력 버튼을 눌러서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제의 수정이 필요할 때는 다시 제출하기 버튼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과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어떤 내용을 수정하면 좋을지 피드백으로 남겨줍니다. 학생이 과제를 수정해서 제출한 기록은 과제의 평가 상태를 눌러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몇 번 과제를 수정했고 그때마다 교사가 점수를 어떻게 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번의 과제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과정을 관찰하고 학생의 성장을 파악하는 과정중심 평가의 취지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 게시판을 보면 수업과 과제는 공개 또는 비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성적 탭으로 가서 과학을 확인해 보면 현재는 5개의 과제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클래스 과학 화면으로 간 후에 과제 2개를 비공개로 바꾸면 성적 탭에서 과학 과제를 확인했을 때 3개의 과제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 공개, 비공개 기능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확인하고 싶은 과제만을 남겨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만드신 후에 평가를 할 때 과제 추가뿐 아니라 동료평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료평가 추가를 누르시고 제목을 넣으신 후에 저장 후 이동을 누르면 편집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동료평가는 과제와는 다르게 선생님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끼리 평가를 합니다. 선생님은 각각의 점수에 대한 세부 기준을 주고 몇 명의 학생이 평가할 것인지를 정해주면 됩니다. 이 평가 방식은 중고등학교에서 잘 활용하거나 초등학교에서 상호평가를 할 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일스페이스의 웨일 클래스 중 과제를 이용하여 과정중심 평가와 생활기록부 작성의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웨일 클래스의 과제 기능을 잘 활용하면 실제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기반한 과정중심 평가와 생활기록부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웨일 클래스의 과제 기능을 이용하여 디지털 기반의 수업과 평가를 더 쉽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웨일스페이스 웨일 클래스 강의를 맡은 군산초등학교 교사 김성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일 클래스 전용 팀보드를 활용해서 학생들끼리 서로 협업하고 생산 도구로 활용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수업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일 클래스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을 보면 파란색 팀보드 버튼이 있습니다. 웨일북은 팀보드 앱이 따로 있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웨일 클래스 전용 팀보드 기능은 웨일북이 아니더라도 팀보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웨일 클래스 전용 팀보드를 들어가 보면 웨일 클래스 전용 팀보드는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에 들어와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편집 가능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학생들에게 공유 권한을 설정해 주지 않더라도 학생들과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팀보드를 열면 이렇게 화면이 비율이 맞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화면 맞춤 기능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보기 편한 화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팀보드 안에 사진을 넣고 펜모드 기능을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풀이 과정하는 장면을 교사가 관찰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학생의 이름을 선택한 후에 모두에게 내 화면 공유를 누르면 학생들에게 한 명의 학생의 화면을 모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편집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팀보드를 활용한 또 다른 수업 사례를 보면 포스트잇 기능과 텍스트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거나 의견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모티콘을 이용하여 친구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거나 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팀보드는 무제한 보드여서 학생들의 생각을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미니맵을 활용하면 어느 곳의 위치를 볼 수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웨일 클래스 안에는 팀보드와 같이 수업 시간에 활용할 만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웨일 클래스 화면 왼쪽에서 쭉 내려가 보면 수업 도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수업 도구를 눌러보면 스톱워치, 타이머, 사다리 타기, 칠판, 번호 뽑기, 점수판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의 수업 시간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웨일 스페이스 중 웨일 클래스의 클래스 전용 팀보드를 활용해서 학생들끼리 서로 협업하고 상호작용하는 수업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웨일 클래스 전용 팀보드를 잘 활용하면 생산성의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고 상호작용하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웨일 클래스 전용 팀보드를 활용해서 디지털 기반의 수업, 학생들끼리 디지털 안에서 서로 협업하고 상호작용하는 수업을 쉽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웨일 스페이스 웨일 클래스 편 강의를 맡은 군산초등학교 교사 김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일 클래스 전용 팀보드를 활용하여 학생들끼리 협업하고 생산 도구로 활용하며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웨일 클래스 화면 왼쪽 설정에서 클래스 전용 팀보드를 눌러보면 클래스 전용 팀보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URL 복사를 눌러서 URL로 학생들에게 보드를 공유할 수도 있고 학생 사용 권한을 편집 가능, 읽기 가능, 접근 제한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팀보드 버튼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사용 안함을 선택해서 노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 전용 팀보드에 들어가 보면 공유 버튼을 눌러서 편집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반 모든 학생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 한 명을 선택한 후에 편집 가능을 눌러보면 읽기 가능으로 그 권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학생 한 명 한 명만 권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전용 팀보드 설정에서 학생 사용 권한을 읽기 가능으로 바꾼 후에 저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팀보드로 들어가 보면요. 이제는 학생들의 권한이 모두 읽기 가능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끔 보이는 편집 가능은 제 클래스에 교수자로 들어와 있는 다른 선생님들을 의미합니다. 학생 사용 권한을 편집 가능으로 두고 쓴다는 것은 모든 학생에게 편집 권한을 열어두고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읽기 가능으로 두고 쓰는 것은 일단은 모두 다 읽기 기능만 주고 교사가 한 명 한 명에게 편집 권한을 따로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상황에 따라서 모두에게 편집 권한을 주거나 한두 명에게만 편집 권한을 주는 등 수업 상황에 맞춰서 설정을 바꾸시면 됩니다. 클래스 전용 팀보드 설정에서 팀보드 연결 해제 버튼을 누르면 알림창이 뜨는데요. 한번 연결 해제한 팀보드는 다시 클래스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팀보드를 모두 활용하셨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연결 해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래스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팀보드 생성이라는 회색 버튼이 보이는 것은 이 클래스에 연결되어 있는 클래스 전용 팀보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팀보드 생성 버튼을 눌러서 팀보드 생성하기를 누르거나 설정, 클래스 전용 팀보드 설정에서 팀보드 생성하기를 누르면 클래스와 연결된 새로운 팀보드가 만들어집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클래스 전용 팀보드를 보면 팀보드 이름이 클래스명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팀보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같은 이름을 가진 팀보드가 여러 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클래스 팀보드가 만들어져 있으면 어떤 팀보드를 내가 어떤 수업 상황에서 썼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팀보드 안에서 보드 이름 변경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수업 상황에 맞게 보드 이름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클래스 팀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업로드 기능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자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미니맵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장면을 쉽게 찾아갈 수 있고요. 웨일북에는 이 스타일러스 펜이 있는데요. 여기서 펜 모드를 선택한 후에 펜으로 글씨를 그리면 학생들이 문제 풀이하는 과정을
교사도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포스트잇을 붙인 후에 여기에 글자를 입력하면 학생들의 의견을 쉽게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의견에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클래스 전용 팀보드 기능을 활용하면 수업을 좀 더 재미있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웨일 스페이스 중 웨일 클래스의 팀보드를 활용하는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웨일 클래스 전용 팀보드를 활용하면 학생들끼리 협업할 수 있고 생산성의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하는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웨일 클래스 전용 팀보드를 이용해서 디지털 기반의 수업을 쉽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